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래 진도로 하자면 경공교결에서 오늘은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더니 지금 그동안에 말하자면 초상 치르는 문제, 상례 그건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때가 되면 항상 모시는 제례에 관한 것을 대충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례에 관해서 율곡 선생께서는 그 근본 뜻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뜻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육대인정대 하다 보니까 전부 제는 제사답지도 않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마음도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저로서는 적어도 우리 고향에 있어서 유학에 제일 모범적인 실천을 하고 계시는 이 당연히 광주향기 전교를 지내셔야 할 것인데 광주향기로 전교를 오시려고 했는데 그때 딱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상 쳐시고 나니까 광주향기 전교 취임을 포기를 취임 아니라 이제 그 향교에 관한 전교에 관한 뜻을 딱 적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말하면 일사 스님 사모님 돌아가신 것이 큰 차원에서 보자면 광주에 있어서 유학의 충실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린 우리 복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사 스님은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당신 하신 일 생활을 유지해 오고 계시는 모범적인 참 선비이십니다. 근데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 연락을 드리고 보고 뵙고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향계편, 제례편, 특히 제례편 들어가서 제사 옛날 제대도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데 옛날 법도도 어려운데 마음은 조금 다 강해졌는데 어떻게 제례를 강의를 해야 합니까? 그 말씀 드렸더니 야, 정 교수께서 잘 알아두시겠지만 물어보실 때 한마디 얘기하고 제사 근본 뜻에다만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제는 무엇이냐?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옛날 살아계셨던 때의 그분들의 마음과 또 그분들의 뜻을 후학들, 후기들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계시는 듯이 모시는 마음 통하는 자세로 의사소통하는 자세로 임해라 한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방향으로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은 말은 되지만 세상에 그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사는 정성이다. 그 말씀을 뵙기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 관한 것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8장 9장 10장 이제 3장 남았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8장 근본 뜻들은 뭐냐면 거가편이란 말은 가정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정의 근본 체제로 돌아올 때 부모와 자식은 구체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가정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말하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응한 말이 뭐냐면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그런 가정의 화합이 모든 인류 사회의 화합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 거가편에서는 가화 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나갈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내용을 보자면 전부 다 옛날 말은 조선조 때 있을 예법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끝이냐 좀 말씀드렸지만 주로 말하면 거가에 있어서는 산혼상제의 가정글의 네 가지 중에서 상례와 제례는 앞에 끝났으니까 관제와 혼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관리제도 헐리제도 특히 이제 헐리는 사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가정예법의 사실상 헐리가 제일 중요시입니다만은 그것보다 그 문제는 그 가정법도 모든 법 출발점이 되어지는 관리제 내지 성년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넘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세상에 컴퓨터가 발전하고 사람 머리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대통령 입후했다 온 사람들 속에는 지금 어린애들까지 무슨 장관을 만들고 무슨 대표를 만들고 지금 알바들 해갖고 가들을 충동지 시켜갖고 인기 올려서 지가 대통령 해보려고 하는 못된 놈들도 있다고 말씀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현재 세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은 어른과 즉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년과 미성년과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어서는 성년이 대개 말하자면 옛날에는 25살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5살이라도 쌍놈들은 자기가 없고 어른들은 양반들 빨리 초수복에 하려면 15살 무사람한테나 상투를 꼽아갖고 성년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세상 15살 때 성년이 될 뿐만 아니라 15살 때 장가를 가셨어. 아버지 15살 때 아버지한테 시집 오신 우리 첫째 어머니는 18살 때 저 장성 황지 변치문에서 오셨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또 집안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이 되니까 얼른 여우살이 해서 자손도 없고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에 15살 잡순 장관이 18살 잡순 이제 부인을 얻어갖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 그 첫째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을 해서 어머니가 23살에 딸 둘 낳고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러니까 20살 먹은 우리 아버지는 20살에 상처했어. 딸 하나 둘 낳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얼른 서둘러갖고 바로 딸 키울 부인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그냥 서둘러갖고 우리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제치 부인을 저기 하순 이양에 있는 보석에서 그쪽으로 오셨던 안방준 선생님 넷째 집안이다. 그 화순도 오셨던 그 안치집에다 그냥 보다 선 대갖고 얼렁얼렁해서 거기 구슬을 그여갖고 자 세상에 천진부부원 18살 잡순 우리 어머니가 20살 먹은 재치 다시 말해 재혼하신 분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총각이자고 이제 다 넣고 싶고 이제 은사가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20살에 집을 장가를 가셔갖고 이제 새 가정을 이룬 다음에 문제는 이제 첫째 댁에서 딸 둘이 있는데 그 천진무구원 그 제 부인한테 이 얘기 어떻게 할 것이오. 그것이 제일 난제였던가 봅니다. 그래도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 이제 금실 좋아졌을 때 그 얘기를 떠들으니까 이제 3일 만에 이제 다시 신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그때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가게도 좋고 집안도 종도 들고 살만한데 어제 애기 소리가 나니까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 어머니 어디서 애기 소리 오늘 애기 소리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했는데 물어본 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만. 실은
세 사람 앞에 오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앞에 애들 두부를 놔놓고 갔는데 얘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고 걱정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겠네. 이 앞에 오셨던 분한테 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럽네. 그랬더니 새 며느리가 물론 그때 그 안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하셔놨던 것 같아. 제 복으로 알랍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내가 은혜로 알고 그 뜻을 내가 감사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이 복둥이 들어왔구나. 우리 집 복둥이 들어왔구나. 어떻게 첫말 부터 이렇게 따뜻히 말을 맞아주니 이 마음 이 화합 속에서 우리 집이 큰 복님이 가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첫째 대화예요. 그것이 우리 집안을 지금까지 그 국난 속에 이루어왔던 계기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깨진 다음에 그것을 다 원만히 감싸는 것이 훨씬 더 복을 가져오는 계기라는 것을 교훈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글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안 모든 어려운 문제들 깨진 대목들 그것을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감싸는 계기가 그동안에 우리 집안에서는 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시식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 깨져버린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큰 집이 이제 내 백부님 윤자식 그 양반 집은 엄청나게 큰 가드도 있고 뭐도 본데 모든 집안일을 사실상 말하자면 우리 백부님이 다 감싸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백부님이 도량을 넓혀서 다 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품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제 문제는 그냥 말 위에 원래 형님이 계셔요. 그 백부님은 둘째요. 근데 형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딸만 둘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 딸만 둘 낳아놓고 딸 둘 외에 또 초치 하나 상체고 제치까지 있다가 제치 형수 나도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한 데다가 또 아버지 돌아가셨고 나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나니까 제치로 오셨던 당신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집안을 전부 감싸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 살림 재산은 얘 족숙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윤식 씨한테 남겨놓은 재산 전체가 얼마나 하면 3천석이요. 그 3천석을 이제 당신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초치 처음 형님 몫으로 했는데 형님은 아들도 없이 딸 둘 여보고 형수 혼자 있다가 나중에 진주에다가 또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치 어머니 오신 분한테서 우리 아버지 낳고 숙군이 낳고 고모 낳고 해서 거기 감싸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초치 댁에서 형제 제치 댁에서 이제 5형제예요. 5형제 집안은 다 감싸야 해. 근데 쉽게 말하면 3천석은 전부 5형제 집안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돈 재산이요. 근데 여러분 나눠먹으로 하면 쌀판이 되어버리지 당신은 시끄럽기만 하지 한 것도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우리 형님 몫이라 꽉 눌러버린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큰아들 그 후에 한양대학 병원장에 있던 정환영 박사님 그 양반은 당신 큰아들이지만 형님 몫으로 아까 말한 윤식 씨 위에 만식 씨가 계셔요. 만식 씨 명이 앞으로 딱 추계를 해서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법으로는 우리 집안을 이혼 우리 형님 아들이 큰족하여 딱 그 앞으로 해놓고 재산까지 해오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집안을 담당해 나가는 우리 백부 입장에서는 윤식 씨 입장에서는 감싸기도 해야 하는데 실성은 처리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나누는 말썽은 되고 얼마나 어렵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갖고 100번, 1000번 생각해 가면서 조심해 가면서 지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리판 속에서 내가 주택 잃어버리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옹굴 잡는 분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상황을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딱 삼천석이가 이제 소작보다 연결돼 있으니까 삼천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되니까 명목상은 큰 정치는 형님 몫으로 근데 형님 하기니까 형님 몫을 자기 큰아들 돌려갖고 해놓고 그 관리한다는 핑계 당시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동생들이 있지 또 숙부들 있지 그안 뺏게 하잖아요. 만약 동생하고 숙부가 짜갖고 해본 그만 나는 해본 난 사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면에서는 동생도 건너면서 내 편을 만들었는데 또 두 동생을 통해서 숙부들 견제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집안이 애초에 붙어서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권리 통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머리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내에서도 큰아들 집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종족들뿐만 아니라 이 큰아버지 숙부들 작은 숙부들 계축부들 그 집안까지도 다 그 집안 숙부들 집안 왕처들이 전부 주도권 잡고 있는 데는 다 문제가 다 나눠서 싸움이 붙어. 이 문제를 왜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권위만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얼마나 복잡했겠어. 근데 그런 속에서 딱 방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18에 시집 오셔갖고 31 혼자 되신 우리 할머니가 딱 주도권을 잡고 제 어머니가 큰아버지였잖아요. 그 아까 말한 큰아들은 일찍 부어버렸으니까 이제 둘째가 첫째댁에 둘째가 큰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명목상 큰아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윤식씨를 불러서 그래! 큰 소리를 불러. 31 혼자 되신 우리 할머니가 그럼 예! 그러면 이 일은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무서운 큰아버지를 확실히 잡아본 양반이 우리 할머니예요. 그 첫째는 집안에서 우애한다. 저 작은아버지들한테도 다 목소리 줘. 그 대신에 잘못하면 철저히 집안 우애를 깨는 좀 못하게 잡아라. 너 혼자 못 얻었으면 내가 다 뒷발을 해마. 그래갖고 세상에 31 혼자 되신 정부 면접 우리 할머니가 집안을 딱 잡아서 아까 말했던 첫치댁에서 형제, 제치댁 5형제가 편짜고 싸우면서 다 확 눌러갖고 그 대신에 싸움만 나면 불러갖고 화해시켜갖고 이어오시던 거지. 그냥 봐이 86세까지 사신 동안에 우리 집안을 싸움을 전부 컨트롤 해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우리 집은 바로 말하자면 제치댁들이 들어와서 첫치댁, 삼치댁 혹은 다른 동서들 간의 화해를 유지해왔던 것이 그 내용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 31 혼자 되신 할머니 덕분에 동서들하고 다 화합이 돼서 덕분에 잘 들어와. 예. 이런 하자면 큰 증조 할머니 덕분에 집안이 싸움이 안 난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권리 문제는 딱 엉구리 잡아갖고 큰아버지가 잡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 큰 집이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고 동생들한테는 혹은 숙부들한테는 안 나눠주고 그래 그로 인해서 또 그놈이 또 우리 할머니께서 오히려 땅 안 나게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25를 거치면서 난리 안 나고 유지됐던 것이에요. 그때 만약에 자기 목 찾기 위해서 싸움 났으면 장성이 난다거나 영암이나 영광들은 다 그 목식 갖고 다 싸움을 불러냈습니다. 그 무슨 사상으로 연결돼갖고 분란이 났죠. 그래서 결국은 장성, 영광, 영암이 완전히 쓴 부잣집이 잘난집이 다 서로 간에 집안 간에 있어서 첫치, 제치, 삼치, 서치 그 사람들 싸움이 나갖고 집안 부딪혀갖고 지금 이가들끼리 다 죽여갖고 전화로 난리가 났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한국 가족제도 속에서는 원칙과 그 다음에 깨질 때 보칙, 다시 깨진 때 보완해야 하는 보칙적과 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잘 유지된 지역 집안은 대표적으로는 아마 해남 그쪽에 있는 시절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을 버리면 돼요. 예? 20을 버리면 돼. 맹자를 안 읽느냐 말이냐 제대로.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특히 말하자면 중요한 문제는 장자 장선 쪽에서 우리하고 화학원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거긴 결정적인 문제는 누가 되냐 하면 큰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정부와 그다음에 둘째 셋째 그 동서들 간에 있어서 동서들 간 안지로 우애가 있어야 집안이 유지가 됩니다. 안지간에 깨져버리면 바로 펴진 싸움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자면 우리 집안에서는 할머니하고 우리 큰아버지 윤식 씨 그 큰어머니이신 박수문에 오셨던 우리 큰어머니하고가 다시간에 그 거부간에 화합이 잘 되어갖고 집안을 잘 따뜻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이냐 큰아버지 아들들 며느리들 이제 그 한영 씨 부인 그 옥상 진문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서 이제 한국이 환상 씨 그 밑에 그 전에 있을 때만 한국 씨 밑에서 들어가지고 그 며느리들끼리 사이에서 양반끼리 주도권 문제가 나왔고 아들들 딸들 권리 문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다 무효고 좋아 속으로는 꽁꽁치기가 있어 훔치게 그렇게 해갖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집안에 있어서 우리 큰집이 종영이들 형수들 간에 있어서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합해. 근데 꼭 말마다 그다 찔 박아갖고 그거거든. 거기에서 실을 말하면 우리 집에 큰 집에 종형수님들 며느리들끼리 화합이 잘 안 돼갖고 그 시기지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날 실을 말하면 그냥 건 딱 덮고 감싸고 해야 할 것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안질로 어른들이 집안에 안 식구들 화합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설명합니다. 그 일을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해남에 있는 저 옛날 전라도 지사였던 박철수 지사 그 양반 아들이 서울법대 교수였던 박병호 교수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계지만 한국에서 한국 법제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박병호 교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던 말씀 것이에요. 반드시 집안에서 어른들이 집안 식구들, 며느리들, 안 식구들을 모아갖고 기본적으로 우애 없는 교육을 시키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안 식구들이 않고 어른들끼리 바깥 식구들끼리만 모아갖고 일을 해버리면 안 식구들은 소외되고 있다가 다 꽁치 잡고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해남 거기 옛날 박사님 박병호 선생님 집안에서는 지금도 안 식구들을 모아갖고 집안 우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그냥 봐 이런 제가 많으셔갖고 활동을 못 올게 또 그냥 봐도 상체해보고 나니까 그 집안은 박씨 집안은 안 식구 교육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화담사 같은 데서 웬만치 되면 남자들끼리만 제사 진다고 떠들고 될 것이 아니라 안 식구들 모아갖고 화합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게 하고 안 식구가 소통하면 종안간에 집안간에 어른들 애기들끼리 다 소통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실질적으로 화합이 된다. 그것이 가화만사성에 있어서는 가화만사성을 가화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안 식구들이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화다. 그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만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가는 무엇이냐?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바깥 식구들끼리 형제 우애가 아닙니다. 안 식구들의 우애가 이루어져야 가화입니다.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화합을 위해서 안 식구들 화합을 시킬 것이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안 식구들 화합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썼는데 딱 똑똑한 질부가 안 식구가 들어오면
다 깨져버려. 다 일단 깨져. 속닥 다 깨져버려. 기가 막히니까 그 다 깨져. 세상에 그 우리 집이 지금 한때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말했던 것이 내 바로 밑에 동생 한 채가 농촌진흥청에서 버섯 분야에서 그쪽이 내가 했다. 근데 그 밑에 한 채 짝꿍이 되었던 내 재수 씨가 광산집 수문에 들어왔는데 집안도 좋고 똑똑한데 누구 저 교훈을 받아갖고 일단 속사를 신속진진 방향으로 작용을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똑똑해야지 나쁜 것이 똑똑해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죽을 고생을 해갖고 맨들하지만 겉으로는 저렇게 가서 어찌그래 해버려. 그리고 틈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서 한번 얘기하면 나야 이제 형제가 한치하고 좋게 살았으니까 있는 대로 내가 예금한 거 다 그거다 줘.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큰 것을 한다 해놓고 와서는 어찌그래 해버려. 그래 결국은 말하자면 집사람하고 우리 그 재수하고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아니요. 근데 그것을 형님하고 다 해놓고 나서는 딴짓걸 해버려. 그렇게 집사람은 이제 좋을 때는 좋지만 성질이 급해갖고 팩해보면 지가 나를 속여먹고 이 집안에 이렇게 드는 거야. 어찌가라고나 그래갖고 이제 성질이 바로 직언을 해본다고. 그럼 두명 딱 들켰을 거지. 그 어색해져 보지.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재수 덕분에 나 완치하고 그 좋았던 관계가 머리에 없나 보지.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막둥이 한선이 아버지 얼굴 모르는 누룩자였던 저놈이 내용을 알아. 근데 형님 참으시오. 형수 참으시오. 그래 놓고도 잘못하면은 지가 관여하면 안 되니까 딱 덮어버리고 그 이제 막둥이 재수한테까지 다 덮어버리고 해놨는데 그것이 한번 갈라지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야. 가정이 깨진 결정적인 문제는 뭐있나? 안 식구들끼리 동서들끼리 심리가 깨져갖고 그로 인해서 그딱 속닥고 한번 써먹는 방법을 들려 먹어보면 딱 깨져보잖아요. 그것이 딱 잘못해갖고 어디까지 가버리냐 그러면 사촌 집안에 우리 큰집이 해화동 그 형수 선택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질부들 동기댁 아니라 제기댁 있잖아요. 동기댁은 이제 좀 남성집도 해 직선적. 제기댁은 아주 오만가지 자기가 많이. 그놈에 걸려 들어가고 지그들끼리 동기댁 제기댁이 서로 간에 빠질 거. 그것을 형수가 딱 대수로 덮어갖고 덮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수는 이제 본의적으로 들어버리거든. 그렇게 진심 의사소통이 된 것들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나는 그런데 직접 관여 안 하고 데다가 집부터 데다가 따로 끌고 해봤자 저 사람들 마음만 좋은 사람들 그래갖고 내가 꺼져버렸어. 말하자면 오늘날 가족주의 뭔 전통문화 아무리 떠들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 형제간의 우애, 형제간의 우애는 실은 부모 밑에 있을 때 형제간의 우애예요. 가진다 한다면 지그새끼들 키우기 시작한다면 지그새끼들끼리 키우는 사촌, 육촌 간에 안길에 있어서 동서 간의 화합이 문제인데 동서 간의 화합 문제가 아니라 또 그 한 단계 넘으면 동서는 문제고 또 밑에 칠부들 문제고 숙지 간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안길로 숙지 간에 다시 말하는 숙백모 그 다음에 질부 이 관계가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가족제도 속에서는 안길 간에 있어서 자식간에 고부간에 이견도 다 깨져버린 풍토 속에서 숙지간에 숙모 질부간에 의사소통 화합이 오장되어 있는 시대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 제사 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진 데서는 야 이거도 왜 하고 그 절치켜놓고 그 젖같은 얼렁뚱땅 몰아놓고 자기 발걸이가 나가고 그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한국 가족제도 속에서는 숙질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된다고 했지만 숙모와 질부 간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 버리면 가정이 다 깨져버린다. 이 풍채를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유림 방금 내가 말씀 그 얘기 갖고 요 문제를 유림에 계신 어른들 누구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 집안에 옛날 말하면 안식구들, 질부들, 조카들, 숙모 질부 화합제가 방해갖고 형식상 제사 때 와갖고 저러고 뭐 내놓고 가든지 그 외에 실질적인 너무 집에서 들어온 식구들 안식구들끼리 동서간 화합을 통해서나 숙모 질부 간 화합을 통해서 집안 유지하는 건데 그걸 보장은 제나 훈련시킨 제가 우리가 그 문제 하나도 없어. 더구나 이 문제 생각하는 유림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불문으로 됐어요 그거이. 그런데 지금은 성문을 해도 안 해요. 제가 자기의 권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던 데를 안 함으로. 그런데 뭔 일이 되어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 한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박선 생각하시기에 무슨 난이 있어?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뭐야지. 그래서 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 중에 솔직히 말하면 명절 때란다거나 기타 무슨 행사 때에서 집안 간에 사람들 모일 때는 안찌르고 바깥찌르고 함께 모이는 당내 간에 있어서 함께 모이는 그런 기회를 서양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런 체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겪으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생일잔치, 회갑잔치 하다 보면 혼인잔치 때 집안 식구끼리 할 때는 집안 식구끼리는 서로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생각해. 집안 행사한다고 제사 지는 풍토, 예를 들면 화담사 공식적인 행사, 남자 중심 행사가 이루어질수록 나머지는 안칠 분들 다 버려져 잊어버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족 제도를 예를 들면 더 엄격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근친 간에 있어서 이 가정이 모이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예를 들면 간단하죠. 거기 학교 들었다 할 때, 졸업했다 할 때, 집안이 가까운 근친 간에 서로 간에 대화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근친 간에서 꼭 남자만이 아니라 친만이 아니라 이종, 외종, 내종 혹은 그 가까운 공통들 안에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어제 우리 이제 여기 앉아서 오늘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있다가 내 방에는 지금 춥게 전기만 너무 다 꺼져버리니까 여기가 없어놓고 게 없어요. 앉아서 보다가 우연히 이제 국민학교 동창들 생각이 나서 국민학교 동창에 나하고 이제 같이 일고 같이 오고 전화부터 같이 오랬던 친구 하나 있어 이제 그한테 전화를 해갖고 누구 집안을 저쪽으로 해놔 얘기했더니 말하면 지삼년 저기 상인 용진에 살던 조씨 집안이야 그가. 근데 전화를 했더니 나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서 못 내려간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나 집안에 어른들이 내 우겨는 하나도 없다. 조씨 집안 어른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겠냐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못 간다 이 그래. 아 나 네 형 여가 아니냐 그러고 말을 했다가 그러고 막 웃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누구였다 하다가 이제 친구들 근황을 물어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깜짝 놀랄 사실은 내 우리 선배들은
다 가봤더라고. 나 동창 중에서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 제일 복스럽게 생긴 한 살 무게에 있는 여자 여학생이 있었다고. 난 그래도 그때만 한 살 더 먹어서 퉁퉁한 게 누나 하고 다녔어요. 항상 그 복스럽게 생긴 최복자는 세복자나 생각이 들었는데다 또 이제 육지에 살던 이공 노치 집안에 그 노숙자라고 그가 이제 때가는 참 이쁘게 했어요. 친했어요. 저기 전화할 게 다 안 돼. 옛날 그 용기를 해갖고 전화를 했더니 30년 전 전화 필요했다고 노숙자가 받아. 누구셔? 응? 전화문 교수가 전화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한 그동안에 그냥 동창이나 상황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한 1시간 동안 그 상황을 쭉 여기 들어봤어. 그러고 나왔더니 안찔러들은 잠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도화가 안 되버리니까 다 끊어져 본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속으로는 집안 일가 뭐 제사 잘 치르고 한 거, 외통 쓰고 한 거, 그것가 기준이 돼갖고 위정처럼 해가지만 그 허상이다. 우리 사회 남자 중심 체제, 양반 중심 체제가 허상이다. 필요할 때는 물론 기간 중요한 역할이 되지만 그래갖고는 불로 인해서 이제 옛날 그 남편들 또 친구들 여자 친구들 중에 남편들 상황을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 여자 친구들 보기에는 이제 우리 나이가 많지 성장이 그랬어요. 싹 다 가버렸어. 사회 흐름에 그다음에 오처럼 실제 사회학적 구조에 관해서 어제 한 2시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남을 연결시키고 사회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무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양반 중심의 지금 한국식 생각이 되어 있는 거 성시중 체제는 허상이다. 허상. 필요할 때는 써먹어야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결정력은 거의 없구나. 이게 돈 있을 때 상속 문제 때문에 소송한다고 도장받으라고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 열고 사회를 인간적으로 결속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사회에 특히 이렇게 전형적인 흑껍데기 이렇게 흑껍데기 된다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결속에 무슨 영향이 있어? 돈 쓰는 요 껍데기 있는 거 갖고 엄청 했겠지. 이거 허상이다. 그 허상 속에 있는 실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형님 아우님도 참고로 해서 여기 우리 화담사만에서 실질적인 사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내가 했던 것도 또 나도 허상을 넘어 추구했던 것이구나 그것을 어제 오늘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모아서 따뜻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뜻을 가진 분들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평범한 인간적인 결속과 즉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는 꿀통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헛껍데기만 하고 믿는 사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제 지내고 오늘 느끼고 정치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간 되니까 발은 아파갖고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여야 하는데 또 집사람은 내가 이거 간다고 이렇게 또 이제 정성 들어갖고 몸을 두는 사람이 음식만 들어갖고 한쪽 아기로 더 먹여갖고 보내려고 그 마음이 원인이 무엇이냐 아니면 집사람이 어디서 그 마음을 배웠냐 하면 어머니한테 배운 거다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가 끼쳐넣으셨던 마음을 며느리들이 배워갖고 집안 유지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안 할머니가 지켜왔던 마음 갖고 우리 집안 유지해왔어. 남자들 그 허세야 다. 아버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안 계신 다음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다 실질적으로 집안 유지해왔잖아요.
이런 일을 생각해 보자면 문패에 이름 붙여있는 성씨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안길 요소가 없으면 다 헛되게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장 134페이지 이 정몽주에 나온 것이 보자면 그가 가정 내에 있어서 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화에 관한 것을 보자면 가정 내에 있어서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만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 아니노. 어머니만 갖고 안 돼. 딸들 아들들 다 흩어져 버리면 며느리하고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 해. 실제 그 가정 내에 있어서 우리가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실제로 문패는 남자가 붙이지만 안식질은 전부 다 안식질이 실제 연결시킨 역할을 해왔던 것들을 안 끊어지게 도와가지고 키워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좀 가정 문화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해보다 냈던 결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뼈다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다구를 연결시키는 살이 골격 연결시키는 그 근줄기들이 살줄기 결이 중요하다. 그 결을 지켜낸 결과 골과 결을 연결시키는 흉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엄격히 따지고 지라고 하지만 요새 대통령이 해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놈들 대같은 속에서는 뼈다구만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골격에 관해서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 피부 세포에 관해서는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다구도 썩은 백다구하고 다르게 문제가 돼요. 네, 그때 올바른 백다구하고 다투면 얘기가 네, 문제인데 그래서 또 그쪽을 공격만 하고 앉을 때 그 옆에는 뼈다구 옆에는 반드시 근육과 또 골격이 필요해야 살이 필요해야 현대목소리 필요해가면서 그 싸움하고 있는 패들 그 감투스라고 하고 있는 패들이 갖고 있는 다음 단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들은 대응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뭘 중심할 것이냐 조선 경전 처음부터서 뜻을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